네, 뭐 법회 준비에 형편이 좀 있어서 오늘 좀 법회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을 이제 그래도 웬만큼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글, 그리고 들어가는 글 안에서 두 번째 주제가 전통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과 진정 이야기 지난 3주에 걸쳐서 쭉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만큼 사실은 보충하는 내용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라는 단락에서 몇 가지 주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교재 21쪽 보시면 4.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석경 부처님의 용어 정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준 용어는 정의하신 그대로 적용해서 경을 해석해야 부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명색이란 말, 그 중에 명이라는 그러니까 명색 자체로서 특히 그 안에서 명이라는 말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생겨나는 문제점, 그 부분을 좀 언급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만큼이 이제 네 번째 단락까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 보면 명색에 대한 정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4부 제3장 4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어요. 자, 오늘 조금 보충된 내용 보겠습니다. 한편 부처님의 정의는 단지 용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연기의 의미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보편적 깨달음의 길인 해해탈자에 대한 오해를 소개하였습니다. 1. 연기와 연기의 정형구문. 경은 무명 내지 노사의 12개로 구성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네, 요거 12번 상류따 1번 연기경이 연기가 무엇냐라고 직접 정의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이건 우리가 연기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되었습니다.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라는 정형 구문은 모든 용례가 연기에 연결되어 고의 발생과 소멸의 조건 관계를 지시합니다. 자,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요게 이제 중국에서는 차유고피유, 차기고피기 이렇게 이제 번역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할 때 요런 정형된 구문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요것이 예를 들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연기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정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직접 지시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기의 정형 구문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후대의 불교에서는 이 정형 구문에 연기라는 이름을 붙인 뒤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의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연기에는 12연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연기와 연기의 정형 구문은 상호 의존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의 100% 조건 관계 연기여서 결과, 생겨나는 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조건, 생겨나게 하는 것의 해소가 필요하다. 연멸라는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위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진 조건 관계일 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해서 네 개의 구문으로, 네 개의 구절로 된 하나의 그 정형된 구문이 있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기의 정형 구문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즉이란 말을 쓰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해서 노사까지. 요거는 이름이 뭐야? 요게 연기잖아. 그죠? 그런데 연기의 정형 구문은 100% 용례가, 물론 이제 100%라 하지만 한 가지 경은 12개를 다 말하지 않고 촉에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지만 촉도 요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100%가 연기에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다라고, 또는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과 이것, 식과 명색에서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식이 없을 때 명색이 없다. 식이 생길 때 명색이 생기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한다. 딱 요런 연기의 12개 연기되는 법들, 그것들의 조건관계를 단지 설명할 뿐이거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요 내용이 달라지느냐 하면, 요거, 연기의 정형 부문에다가, 네, 요거를 연기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까 정작 부처님이 연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이걸 구분을 하려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12연기. 요런 표현을 붙이고, 이게 12연기가 되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는 거를 십지연기라든가 부지연기라든가 해가지고 여러 개의 오지연기, 육지연기 이런 식의 용어들이 경마다 생겨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지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게 단지 이름만의 차이다라고 하면 그런 대로 또 그렇다 하겠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연기의 정형 부문을 이름 붙이면서 이거를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의존, 서로 간에 의존한다, 서로 간에 조건된다. 요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 쪽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 그래서 100% 붙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과 저것 이러니까 서로 다른 것, 이제 이렇게. 그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허부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기 가운데 상호 의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연기에는 서로 조건되는 건 식과 무명밖에 없죠. 근데 서로 조건되는 거 상호 의존
있죠. 식과 무명이 아니고. 시가 명색. 그래.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말하자면 특별하게 12개 가운데 식하고 명색은 서로 조건된다. 그러니까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상호 이전이라는 개념, 그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은 명색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명색이 식을 의존하고 있는 거고,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라는 건 식이 명색을 의존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상호 이전,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문제가 좀 있죠. 부처님은 연기를 설하면서 12개의 연기대본 가운데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딱 여기 식과 명색 하나밖에 없다고. 2개의 법만이 상호 의존이야. 그런데 지금 후대에 가서 정형 구문을 연기라고 지시하면서 상호 이전 이러면 이 전체가 다 상호 이전이다? 아니면 사실은 그보다도 이거를 떼어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12연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들 간에 서로 의존하는, 존재하는 것들 간에 서로 의존한다라는 개념은 서로 의존하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이름 지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인드라망으로. 그렇지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게 아뜨만으로 가는 거잖아. 사실은 연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연기가 상호 의존으로 해석되면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 연기된 법 12가지에서의 한 방향성을 가지는 조건관계, 요거와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의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드라왕 얘기하듯이 결국은 아뜨만으로 진행되는 요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는 12연기 이렇게 좀 어떤 일단은 연기라고 하는 진리에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은 오직 연기라는 말로써 고와 연멸을 통한 고멸, 이걸로써 깨달음의 본질을 삼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뭐야? 존재하는 것들 간의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연기된 법들 가운데 식과 명색 한 자리에만 서로 조건됨을, 상호 의존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 최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의 변화는 불교의 관심을 존재하는 것들 간에 적용되는 법칙성 정도로 돌리게 하는데 불교의 존재 목적의 훼손이라고 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공부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어제 줌으로 이야기할 때 어제 티베트 사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공성 하고 연기를 놓고 공성은 상견을 극복하는 길이다. 연기는 단견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물론 그건 티베트 불교인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중관 이쪽에서 이렇게 전승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까짜나 붓다경을 비롯한 9개의 경이 양 끝으로다가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라고 할 때, 중에 의해서 설하는 법은 연기에 의해서 단견이 극복되잖아. 그리고 연멸에 의해서 상견이 극복된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연기를 통해서 단견이 극복된다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행을 거쳐서 식명색 유깁촉 작의 촉수 애취 유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한평생 몸이 유지되는 동안 순환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다음의 활성 존재가 또 삶을 진행하는 요거잖아. 연기를 보면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이 연기된 시기, 요새 또 발견한 다시 태어나는 시기,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서 삶을 이어가는 이걸 모르는 거잖아, 단견은.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연기를 통해 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몸이 무너지면 생으로 연결되어서 다음 생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연기에 의해서 단견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윤회라는 요 개념을 이제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연멸이 상견을 극복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상견이라는 것은, 단견은 죽음은 끝이라는 거지만 상견은 고정된 자아가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고정된 자아 아트만이 윤회한다라고 치면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하는 존재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연기로서 삶이 드러나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서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하면 어떻게 돼? 행들이 소멸하고, 그러면 식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고 내지 존재가 소멸하면서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아서 생이 멸하고, 그러면 노사가 멸하고. 그래서 상견으로 말하자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유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뜨만이니까. 그런데 영멸로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한 이런 누진 깨달음이 성취되면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래 되니까 몸으로 가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그러한 존재가 소멸하는 거요. 그러므로 항상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게 까짜나고따경을 중심으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대승에서 이제 티벳 어제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공성으로서 상견을 극복하고 연기로서 단견을 극복한다. 거꾸로지. 거꾸로지. 그죠?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로서 단견을 극복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건 연기가 단견이 아니라 상견을 극복하고 공성으로서 단견을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일단 니까야가 말하는 공과 일치하지 않는 공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그 공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야 하지. 공을 길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단견이 해소된다. 사실은 니카야에 의해서 보면 몸이 무너진 뒤에 가느냐 안 가느냐 뭐 해가지고 쉽게 설명되는 건데, 그거를
일단 이제 경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공에 의해서 삶을 볼 때 단견이 극복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기로서 상견을 극복한다라고 해서 아니 연기면 당연히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것을 극복하는 건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사실은 요 연기가 뭔가? 괴로워 잘하나 고집 요 연기가 뭐냐고? 12연기. 어머님, 요 연기하고 요 연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저렇게 상반된 의견이 그러겠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원래 경에서 말하는 이 연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가니까 단견이 극복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연기로 보면 뭐 이거는 뭐 더 설명거리가 없어. 그런데 연기에 의해서 상견이 극복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 연기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의 정형부문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의 연기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연기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상견을 극복한다. 이렇게 뭐 이게 뭐 어떤 설명인지는 뭐 내가 그거 뭐 잘 모르고 뭐 굳이 내가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다 보니까 연기가 단견을 극복하고 연멸로 상견을 극복한다. 이런 딱 경에 딱 나와. 그러니까요. 이 단순하고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정의가 달라지고 나니까 엉뚱하게 공성이 단견을 극복하고 연기가 상견을 극복하고 요런 새로운 해석이 교리가 생겨나는 거지. 요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연기라는 이 정의가 경과 달라지는 데서 생겨나는 오류는 근데 사실 이런 오류는 불교의 근간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전통은 이렇게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보다 진정으로 오는 그 얘기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 이제 그저께 법부님 그저께인가 어젠가 전화해서 말했구나. 해해탈자. 자, 해해탈자 요 부분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죠. 불교에서 보편적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입니다. 요거 그 자자경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초선 내지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문 구차제주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길이어서라고 했는데 요거 해해탈자경에서 정의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차제주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길이어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또는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에 드러난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해탈지견되는 요런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서 산매가 성취된 바른 산매가 성취된 그 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잖아. 구차제주로 깨닫는 게 이렇게 이제 해해탈자는 산매 위에서 깨닫는 이런 존재라는 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그 3회 6, 요 3회 6이 뭐냐 하면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해석하는 여기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통의 불교에서는 경에 없는 방법인 마른 윗바사나 또는 순수 윗바사나에 의해 깨달은 자를 해해탈자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 보편적 깨달음을 부처님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취로 대체한 것인데, 자, 요건 무슨 얘기죠? 낮은 성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깨닫잖아, 그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이 완전한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 재현을 위해서 보편된 과정이 해해탈자의 과정이고, 이게 구차제주라고 하는 삼매 위에서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깨닫는 길이라고. 이렇게 삼매. 네, 보부님. 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병원에서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퇴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알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요. 네, 명절 잘 쉬십시오. 네, 이따 법회 마치고 내 전화할게요. 네. 네. 경숙법부님, 연휴가 닥쳐 있으니까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번뇌가 다 하고서 알아간다는 이런 해해탈자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삼매 없이 깨닫는다. 요거 뭐 호흡을 보면서 무상고부화를 절견한다.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러는데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떤 경지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이끄는 해해탈자의 깨달음이 박사가 되는 거라고 친다면, 이 박사 학위를 받는 깨달음까지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저 뭐 중학교 졸업장을 받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든 이것도 그 단계의 깨달음이지 뭐. 그러나 그 깨달음이 해해탈자로서 완전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 깨달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불교가 이렇게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해가지고 경에 없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삼매 없는 깨달음 이렇게 해가지고 해해탈자가 그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세상에 64%나 차지해서 보편적 깨달음의 지위를 가지는 해해탈자가 그야말로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고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받는 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말하자면 불교에서 보편적 깨달음을 부처님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취로 대체한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서 아라한을 만날 수 없게 한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네. 해해탈자의 개념은 어려워서 외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에서도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12번 상류타 70번 수시마경과 마지막 니카야 80번 외카나사경입니다. 자, 수시마경 어떤 경이죠? 그래. 그래. 외도 유행승들이 아니 도대체 그 탁발을 나가면 다 저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탁발을 해줄라 하지 우리한텐 탁발을 잘 안 해줄라 그래. 그러니까 누가 좀 저 부처님 제자들의 무리로 스파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법을 좀 훔쳐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탁발을 잘 받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낸 게 수시마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시마가 스파이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이건 뭐 신통도 갖추지 못하고 전생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 육신통, 삼명 이런 부분 다 없이 오직 누진, 번뇌를 부쉈다라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무위의 알물 선언한다. 나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비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생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죽고 태어남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그럴 때 깨달은 분들이 글쎄 뭐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누진 번뇌다가 나라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시마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연기를 설하는 이제 이런 설법을 통해 가지고 그 해해탈자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마 존자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가지 않고 진짜 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시마 존자의 한 가지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치마니카야 80번 외카나사경은 결정적이죠. 이렇게 해해탈자에 대해서 이제 외카나사 외도 유행승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요게 참 진짜 좀 우리 전통의 불교가 이런 면에서는 진짜 고민해야 돼. 그 문장을 해석하기를 부처님이 그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 아니 그러면 그 해해탈자라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해서 맞아, 가당치 않아. 이런 말하면 보편적 깨달음 64%의 이 해해탈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경이 서러지고 모순이 돼버리죠. 금방 그렇지. 수시마에서 말씀하신 거랑. 그 모순인데다가 더더욱이 큰 거는 그러면 부처님 지자 중에 깨달은 자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깨달은 게 아닌 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원전을 다시 좀 해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해서 이제 수시마 존자가 법을 훔치러 왔다가 이럴 때는 그 수시마 존자의 그 일화를 경을 직접 소개하지는 않지만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졌던 사람 요런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해해탈자라고 하는 이런 상수멸을 성취해서 번뇌다한 아라한 이런 개념은 당신들과 같은 다른 스승을 의지하는 당신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나 전생을 보지 않고도 죽고 태어남을 보지 않고도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게 가능하고 사실은 내 제자 중에 깨달은 자의 보편적 깨달음이 그거요. 이렇게 그 해해탈자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경이잖아. 근데 이게 이건 우리가 번역된 경을 보면서 아니 해해탈자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타당하다고 부처님이 인정을 하면 도대체 부처님 지자 중에 깨달은 자의 대부분은 실제로 깨달은 건 아닌가 봐.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고.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면 해해탈자에 대한 그 정의, 분명히 해해탈자 경은 구차제주에 의한 깨달음을 말하니까 이런 정의 밖에서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적용해서 삼매 없는 깨달음을 해해탈자라고 말하는 이 공부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했고,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기는 그래서 그냥 주제의 확장,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 요 부분 참고하시라라고 소개하는 걸로 대신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오늘 수업의 앞부분은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에 대한 지난주 우리가 명색에 대한 정의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기와 연기의 정용 부문 그리고 해해탈자 두 가지를 보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앞에 부분으로 좀 돌아와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보려고 해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17쪽에 보면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래 가지고 1번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번은 그 가운데 식이 연기된 식, 씨앗식, 먹은 식 세 가지 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는 심의식의 의와 안입이 설신의의 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세 가지 암에서 식과 탐과 지로 나가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읽어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외입처를 분별한 알민 식이 생기고 분별된 알민 씨앗식이 수를 인식하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 좋은 것이라는 왜곡된 알미 그러니까 왜곡된 알민 탐과 괴로운 느낌에 대해 나쁜 싫은 것이라는 진이 생기는데 가치암입니다. 그리고 분별된 알민식과 가치 알민 탐이 함께하면 알미 완성되는데 지입니다. 그래서 분별된 알민식이 가치 알민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고 심은 가치 알민 탐의 영향으로 바라는 성질을 가져서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몸과 함께하는 행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식은 아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인 이유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동질성 위의 차별성 1번에서 이제 요 내용을 그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심의식 이야기하고 세 가지식, 세 가지의, 그리고 세 가지 암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충된 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두 장 다시 교재를 드렸어요. 기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심, 의, 식 세 가지 마음이 있어서 마음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마음 이야기를 할 때는 심과 의와 식이라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한 거야. 표현을 할 때 차별적으로 심이라고 표현하고 의라고 식이라고 제각각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몸통이 무엇냐?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아는 일이 생기잖아. 이 알미라는 것이 활동성을 가져서 작용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다. 마음의 몸통은 알미다. 이래 되는 거죠. 요래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요 알미라는 걸 놓고 식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분별암에서 아는 마음 해서 알미인데 분별하는 알미요. 탐이라고 이제 이어서 탐이라는 게 나오면 탐도 알미인데 가치적인 알미요. 이제 요런 이제 조금 우리가 승장을 했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심의식도 뭐 아는 마음, 그 몸과 함께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 행위하는 마음, 몸과 함께 하는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표현은 다르잖아. 마찬가지 알에 대해서도 분별 알미냐, 가치 알미냐, 뭐 요랬으면 알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미상으로는 타당하겠지만 이제 서술을 하다 보면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데 문제는 알미라고 딱 고유의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을 차별적으로 말하듯이 알미라고 하는 것도 차별되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알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분별하는 알미죠. 그런가 하면 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탐, 그래도 요번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발견한 거지만 좋다 싫다 하는 가치가 부여된 알미요. 그리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뭐가 돼요? 심이 되는데 이 심은 뭐야? 분별함, 가치함이 더해진 완성된 알미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니까 이게 조금 차별을 명확히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어로 보면 어때요? 원어로 보면 식은 민야나 탐은 라가 그리고 심은 찌딱 그리고 알미라는 말은 요거는 직접적인 용어가 있죠. 니안 요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요게 제각각 쓰이는 말이다라는 것은 마치 마음이라는 말을 심의식해서 서로 다른 단어로 쓰듯이 알에 대해서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요런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이제 필요성, 이제 요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요거 이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분별암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생겨나는 거죠.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 요거고 탐이라는 거는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하는데 탐이 생겨나기 전에 무명이라는 게 먼저 생겨나죠. 지금 조기에서는 식 더하기 탐이 심이다. 요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명이란 개념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탐으로 간 거야. 그런데 무명이란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를 뛰어넘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이 있죠? 기본적으로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 이렇게 있잖아. 근데 뭐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이니까 전도된 걸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전도된 상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상락악의 상. 여기 전도된 거죠. 그리고 정의 상.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상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도경이 말하는 상신견해의 전도가 있는데 상락아 정의 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야? 상은 상인데 항상하고 즐겁고 아뜨만이다. 그러면 요 항상하고 즐겁고 아뜨만이라는 요거는 요것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건데 그거를 상락아라고 전도되게 보는. 근데 요 상락아라는 게 결국은 중생이라는 존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전도된 요런 상인 거야. 그 위에서
존재하게 되면 존재라는 건 어떤 게 있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거는 이제 깨끗할 정자지. 그러면 존재성이 어떤 존재로 현상적으로 구성되느냐? 욕계 중생과 색계 중생과 무색계 중생. 요런 구성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요거는 존재성의 전도를 넘어서 가지고 뭐 현상적인 전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무명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1단계로 존재성의 전도,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고 즐겁고 아뜸 거요. 이렇게 잘못 아는 게 무명이죠. 그 위에서 요렇게 존재성이라고 잘못한 상태에서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구나. 그거 좋은 거요.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요.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 요렇게 잘못 아는 게 탐이죠.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괴로운 느낌이 상락아여라고 잘못하는 건 동일하게 무명이고,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건 싫어, 나빠. 항상 해서 나쁜 괴로운 느낌. 요렇게 하는 게 진이잖아. 요렇게 이제 탐과 진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라는 가치가 담긴 알미여서 행위를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밑에 무명이라고 하는 존재화시키는 알미 있는 거야. 무명은. 그러니까 식 분별 알미에서 가치 알무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실은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존재 알미라고 말할 수 있는 요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야. 요게 뭐냐? 아비자. 잘못 미면 돼. 아비자. 에서 무명. 이렇게 되면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는 분별 알에서 존재 알무로 가치 알무로 그리고는 그게 함께 했을 때 알무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음 쓰듯이 알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각각 언어가 달라서 분별 알문 윈나라 존재 알문 아위자 가치 알문 라가 또는 도사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니아나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고유한 명사가 있는데 그때 마음은 찐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 알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다른 단어들을 적용해 가지고 분별 알밀 때, 존재 알밀 때, 가치 알밀 때, 완성된 알밀 때 이거를 제각각 지시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벌써 알을 지시하는 단어가 마음을 지시하는 단어는 3개뿐인데 알을 지시하는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알을 지시하는 단어가 많은 거야. 요거를 구분해서 보는 일이 어렵죠. 우리도 이제 여기에 사실은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지화견으로 매개를 하는 요 부분 주제가 이제 서술 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이런 윈야나 아위자 라가 도사 냐나 찌따 이런 단어를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거
1차 인식은 내입처, 외입처에서 외입처의 분별 알민 식이 생기고 2차 인식은 식과 수에서 1. 존재 알민 무명 2. 가치 알민 탐과 진. 페이스북은 뭐 이렇게 문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꾸 끊어져. 자꾸 지켜봐야 돼.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 더해져 가지고 분별 알민 식과 가치 알민 탐이 요거 심행은 상수. 그래서 상과 수에서 심이 형성작용 되는 작용. 그래서 심은 식 더하기 탐이고 분별암 더하기 가치 알미여서 요게 완성된 알미고, 요렇게 완성된 알매다가 니아나라는 알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직접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식 더하기 탐, 분별암 더하기 가치암 이랬을 때 그래서 이제 알미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죠. 무명이 스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뭐 행위를 말할 때도 그렇고 무명이 스며 있다 이런 표현. 뒤따라가고 있는 거야. 스며 있어 이런 표현이죠. 요 존재 알민 무명이 스며 있는 거야. 그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분별암 더하기 가치 알미 된다. 이런 관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존재 알민 무명이 스며 있는데 요거는 존재화를 이끄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요게 상나가에 의해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요게 뭘 풀어주는 거죠? 가래를 적응할 때 뽀노빠니까 다시 존재가 되고, 무명이 생겨나는 그 순간 또다시 중생인 존재로 돌아온 거야. 요 개념. 그렇게 존재화가 되고 그 존재화가 견해를 이끌고, 네, 요 개념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암, 탐과 진은 좋은 것으로 접근하고 싫은 것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이끌어서 소망에 의해서 몸과 함께하는 행위를 이끄는. 그 다음에 이제 소망 더하기 가치 알미, 소망과 가치 알민 탐, 요것이 가래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이 소망을 만들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행위하는 자, 삶에서 행위하는 자는 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런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머물 때는 심이 머문다라고 안 해. 식이 머문다 하거든. 그건 뭐야? 결국은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머물 때는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머무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 그래서 행위자는 심이지만 행위 이후 머무는 거, 머문식은 그 행위자의 본질은 식이야, 분별 알미야.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쭉 서술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 부분을 그 밑에 쓴 걸 보자. 지화견으로 있어요. 지화견 일단 요거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상락아에 대한 전도되지 않음으로의 무상고 무화죠. 행들의 실상을 관찰하는 게 사념처야. 그죠? 요거 설명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행들의 실상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게 사념처고, 그러면 관심이 그래 그렇게 이제 사념처로 행들의 실상을 보아. 그런데 이제 삶의 과정에서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자리는 어디야? 욕탐이죠. 근데 이 욕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참다,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화돼가지고 1차 인식에서 비열이 자극하고 니미타를 만들고 요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잖아.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수행 자리가
그러니까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번뇌를 제어하는 요거잖아. 욕탐을 제어하는 여기에서 욕탐을 제어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뭐야?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면 욕탐이죠. 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왔다라고 하면 자기화되지 않죠? 자의하는데 비열이 자의 안 하죠? 열이 자의한다고? 외입처가 니미따로 왜곡되지 않죠? 아니미따, 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열이 자의하고 무상, 니미따 아닌 상태로 인식을 하면 거기서 식이 왜곡되지 않죠. 그러면 수를 인식할 때 닦아 일단 덮어두고 닦아 덮어두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열이 자의와 무상, 아님이 따로 진행되는 관계는 여기서 가래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다라는 요것에 의해 가지고 열이 자의와 아님이 있다. 그러므로 애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번뇌죠. 번뇌를 쓰는 거. 그거 좀 덮어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유심유사,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삼매,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래가지고 요 윗닦아의 자리에서 그 삼매를 성숙시켜 나가죠. 그 얘기는 뭐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뭔가 몸의 행위가 단속되지 않았는데 윗닦아가 단속되나? 안 되잖아. 그죠? 어쨌든 겉에 있는 것부터 다 치워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삼매 수행을 말하면서 유심유사, 무심무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 사유, 의도, 기대, 지향 다 진정시켜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닦아 밖의 행위의 출발 자리에 있는 윗닦아와 윗자라 요거까지 단속되는 거야. 밖의 영역에서부터 오는 요게 뭐야? 사념초 수행이 그거잖아. 그죠? 사념초 수행에서 요렇게 윗닦아 윗자라 이 부분에서의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 삼매 위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장애를 밀어내는 요게 사념초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닦아 안에 있는 문제는 일단 좀 덮어두고, 그죠? 일단 덮어두고 사념초에 의해서 이렇게 닦아 밖의 영역에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면 닦아 안에서는 일단 뭐 이건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꾸 여실직연의 상태를 삼매 위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건 이제 별개로 하고 그래 해가지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게만 하면 그러면 인식에서는 열이작의 무상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 되면 문제가 없지. 해서 요렇게 성취되는 게 뭐야? 바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여실직연의 자리에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 행들의 실상을 관찰한다 하는 게 사념천데 관심이 탐을 싣지 않고 1차 인식에 참여하면 니미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 무상 아니미타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상신 견해를 말할 때 견해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야. 요거는 달리 말하면 니미타의 문제하고 견해의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는 거야. 요거 여실직연이야. 사념초의 완성. 그리고 나면 그렇게 된 이후에 그죠? 바깥쪽에 거 다 해가지고 마지막 윗닦아 했듯이
이제 여기에서 견해까지가 제어가 되면, 견해의 문제가 해소가 되면 딱가 안에 와서 심에 속한 가치 알의 제어, 요거 사마타고 심이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심해탈이야. 그리고 나면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존재 알민 무명이 제어되니까 해해탈이야. 그래서 해탈지견. 알미라는 측면에서, 그죠? 알미라는 측면에서 요런 첫 번째로 관심이 탐을 싣지 않고 1차 인식에 참여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니미타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니미타, 상의 문제 그리고 견해의 문제가 해소된 거다. 요거 여실지경이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오히려 설명이 쉽지. 사실은 설명이 제일 어려운 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놓고 그림 한 장 더 드린 게 있어요.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의 제목을 여실지견, 니미타와 견해의 문제, 그리고 해탈지견, 가치함과 존재함의 문제의 의미,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 박스를 하나 쳐놨어요. 밑에 박스 보면 법은님 그 외도경이라고 기억할 거야. 탐지치에 대한 얘기할 때 탐은 결점은 큰데 아니지. 결점은 작은데 바램이 늦고, 지는 결점은 큰데 바램은 그러니까 빨리 바래고, 치는 결점도 크고 바래기도 늦고, 이렇게 말하는 게 외도경이거든. 근데 그 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늘어나 충만으로 이끌립니까? 정상이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서 정상이 뭐냐 하면 니미타인데 요 정의 니미타라고. 경에서 보면 니미타가, 그러니까 니미타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탐을 생기게 하고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정상해서 니미타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미타를 조건으로 탐이 생기는 거야. 그 정상을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늘어나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니미타, 그러니까 상나가정의 정의 니미타를 비열이작의 하면, 또 요거는 어쨌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니까 1차 인식에서 니미타를 만들고 비열이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가지고 탐을 생겨나게 한다. 산년 이거 아니면은 정상이라고 하는 게 니미타예요. 니미타. 산년 아니고 니미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니미타라고 하는 요거가 요 그림에서 보면 비열이작의 있고 2차적으로 니미타가 있잖아. 네네. 자, 요거 조금 더 볼게. 그러면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늘어나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라고 해서 탐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니미타인데, 어떤 니미타냐 하면 상나가정 중에 수바 정니미타야. 그런데 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거든. 진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과 비열이작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빠띠가 니미타, 저항의 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이 진을 싣고 오는 경우지. 그러면 빠띠가 니미타, 저항의 상, 그리고 비열이작의 해서 진이 생긴다. 그런가 하면 치는
탐진치의 치란 말이야. 요거는 정상이나 저항해상,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탐과 진에 대해서는 니미타가 그러니까 대상의 왜곡이 있는데 치에 대해서는 대상의 왜곡은 없이 그냥 비열이 작의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리고 밑에 그러면 생겨나는 원인 조건이 그렇다면 생기지 않고 버려지는 원인과 조건은 탐을 생겨나지 않고 버려지게 하는 원인 조건은 부정상과 열이작의야. 정상과 비열이작의의 반대죠.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은 것. 진에 대해서는 자시메탈과 열이작의. 그리고 치는 열이작의.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에 대해서 소술한 거에다가 더해진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니미타를 조건으로 같이 탐이 생겨나는 요런 이제 그 연결관계야. 그러면 니미타가 생긴다라는 건 뭐냐 하면 관심이 탐진치 그 중에 특히 탐을 싣고 올 때. 근데 탐에는 무명이 스며 있으니까 비열이작의가 함께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못하게만 하면 무상이 되는 거야. 요 무상에 대해서 우리 어제 줌 수업할 때 향훈 스님 말씀하신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하는 그 무상이잖아. 그치? 요런 관계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특히 존재암까지를 포함한 요런 그 알에 대한 5가지를 다 말하고 그게 원어가 다 다르다 하는 거, 5가지 다른 원어를 알미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하자라고 했다면 이제 요 그림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단지 딱가 안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딱가에 선행해가지고 인식의 자리에서 니미따라는 개념, 니미따가 수바니미따 정상이 있으면 탐이 생겨나고 빠띠가 니미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산자가 아니라 니미따인 거야. 그러니까 법원님 물어본 의도 그 의도지. 그러니까 빠띠가 니미따면 진이 생겨나는. 요래해서 그 인식으로부터 그 딱가 안에서 존재암, 가치암, 알미 생겨나고 요렇게 진행되는 그 내용을 이제 본 거고, 또 하나가 그러므로 일단 딱가 내용은 딱가 안에서 있는 건 덮어두고라도 욕탐이 탐을 실지 않고 오게만 빈몸으로 오게만 만들면 아니미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견해를 완성시킨다. 왜? 상심 견해의 과정에서 상심은 일단 딱가 안에 건 덮어둔 거야. 그러나 니미따가 해결되니까 견해도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상과 견해의 문제가 해소된 요게 딱가 밖의 이야기. 사념초가 완성된 여실지견 예류자야.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사마타를 통해서 같이 알매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면 사마타에 의한 탐의 이탐에서 시메탈, 그리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존재암, 존재화의 문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 거야. 포괄적인 이해가 되겠죠. 요게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 서술을 해야 될지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가래가 적응이 되는데, 가래가 1번, 다시 존재가 됨, 꼬너빠이까. 그건 뭐죠?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는 것. 무명이 스며 있는 가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존재가 된다. 존재화 개념은 가래가 딱 그거다라기보다는 그 가래에는 무명이 스며 있거든.
존재알매 측면에서 존재화, 그리고 그것이 견해로, 그리고 가래는 가치 알민 탐과 소망이 함께해서 가래가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말했지만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존재가 됨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어제 우리 그 부분까지 봤죠. 그렇게 가래를 말할 때 다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존재 알민 무명이 스며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까지를 보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지하게 어렵지.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법우님 오늘 그 형편이 좋지 않은 줄 알지만 꼭 좀 같이 수업을 하자 한 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는데 법우님이 필요해. 그래, 오늘 수고하셨고 마무리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